여러분, 혹시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평소 하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충격적이게도 이 중 절반은 진단 후 5년 내에 일상생활조차 스스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미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뇌 속에는 치매의 징후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 자신의 뇌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20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치료해온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뇌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핵심 영양제와 치매 발병 위험을 70%까지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뇌의 질환입니다.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후군이죠.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한 형태이지만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50년에는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든 치매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영양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발견한 진실은 간단합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영양제와 그 섭취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5분 자가진단 테스트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억력 저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뇌의 심각한 질환으로 단순한 건망증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치매는 신경세포의 손상이나 사멸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약간의 기억력 저하는 있을 수 있지만 치매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치매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억력 감소, 언어 능력 저하, 판단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저하, 성격 변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2번째로 흔한 유형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이 중 약 9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2040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0대인 여러분이 80대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평균 3명의 가족 구성원이 필요하며 연간 약 2천만 원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치매가 예방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란셋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사례의 약 40%는 생활방식 개선과 적절한 영양 섭취로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을까? 내 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매 자가 테스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이 테스트는 전문적인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인지 기능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기억력에 변화가 있습니까? 단순히 이름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나눈 대화 내용이나 중요한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라고 생각되면 종이에 1번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둘째,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주 가던 마트나 집 근처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된다면 2번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셋째, 간단한 계산이나 돈 관리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나요?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간단한 청구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체크해 보세요. 넷째,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전에는 쉽게 하던 요리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이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어 찾기나 대화 따라가기가 어려워졌나요?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잦아졌다면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격이나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까? 갑자기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거나 무관심해진 경우 신경학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개수를 세어보세요. 만약 2개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반드시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스트레스, 우울증, 약물 부작용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혹시 지금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테스트는 단지 주의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증상들은 적절한 관리와 영양 섭취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과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뇌는 영양소에 민감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부터 살펴보면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설탕이 아닌 복합탄수화물을 통한 꾸준한 포도당 공급이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은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한 지방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신경세포 간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단백질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아미노산은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기본 재료가 되며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뇌의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비타민 D,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등은 뇌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영양 상태와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과 같이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서구식 식단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B12,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등의 결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양소 결핍은 뇌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악화시켜 신경세포 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여러 이유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식욕 감소, 소화 기능 저하, 약물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감소하고 비타민 B12 흡수율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년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필요한 영양제 보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제가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뇌 건강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보인 4가지 핵심 영양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영양제들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4가지 핵심 영양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영양제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로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특히 DHA 도코사엑사엔산은 뇌와 망막의 고농도로 존재하며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추천 영양제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특히 비타민 B6, B9, B12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내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VITACOG 연구에서는 비타민 B 복합체 보충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고 뇌 위축률을 최대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여러 부위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며 인지 기능과 신경 보호 작용에 관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 결핍과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약 1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영양제는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많고 지방 함량이 높아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 장기입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신경세포 손상과 노화를 촉진하며 치매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코엔자임 Q10 보충이 신경세포 보호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E가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강영양제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신경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 세포 간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뇌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신경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셋째,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넷째, 신경 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을 돕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호두, 아마씨, 치아씨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EPA와 DHA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약 1000mg에서 2000mg의 EPA와 DHA를 합친 용량이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하여 중금속 오염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다음으로 비타민 B 복합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뇌 건강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필요한 효소의 보조 인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9 엽산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관여하며 신경관 결함 예방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 신경세포에 수초라는 절연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비타민 B9는 전체 반찬, 육류, 생선, 달걀, 녹색잎 채소, 콩류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특히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감소하여 결핍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비타민 B6, B9, B12가 균형 있게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50세 이상이라면 하루 10마이크로그램에서 25마이크로그램, 65세 이상이라면 50마이크로그램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이 권장됩니다. 비타민 B9는 수용성이라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고용량 섭취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뇌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신경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신경 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하여 신경 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 노출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현대인의 실내 생활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합성 능력이 감소하여 결핍이 흔합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은 비타민 D 결핍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주로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형태가 권장됩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천 국제단위 IU에서 2000 국제단위가 권장되며 결핍이 심한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과잉 섭취 시 고칼슘 혈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적정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뇌 건강에 기여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뇌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세포막의 완전성을 유지하여 신경세포의 기능을 보존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여 뇌 에너지 대사를 최적화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mg에서 300mg이 권장되며 항산화 효과를 위해서는 유비퀴놀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알파토코페롤과 감마토코페롤을 모두 포함한 혼합토코페롤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 국제단위에서 400 국제단위가 권장되며 그 이상의 고용량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러한 항산화제는 보라색 과일과 채소, 견과류, 생선 등에도 일부 함유되어 있지만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보충제 형태의 섭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4가지 핵심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양제들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영양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MP 인증이나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영양제는 식품이 아닌 보조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영양제는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로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한꺼번에 여러 영양제를 시작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영양제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저는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 4가지 영양제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인지 기능 저하나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영양제 섭취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영양제 외에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이 좋으며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하며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인지 활동을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이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유지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은 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뇌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여섯째,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뇌 혈관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뇌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4가지 핵심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양제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 있는 경우 최소 2주 전에는 고용량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대부분의 약물과 안전하게 함께 복용할 수 있지만 일부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과 영양제 복용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일부 고혈압 약물, 스테로이드, 체중 감량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디곡신 같은 심장 약물에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혈압 강화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응고제,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일부 화학요법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시작하세요. 또한 영양제 섭취 전후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 복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나요? 오메가3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 비타민 E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위장 장애가 있다면 식사와 함께 섭취해도 됩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이므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천연 영양제와 합성 영양제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2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천연 영양제는 자연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부작용이 적을 수 있지만 성분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성 영양제는 일정한 용량을 보장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영양제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영양제는
꾸준히 복용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인지 기능 개선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나요? 초기 및 중기 치매 환자의 경우 이러한 영양제가 증상 완화와 진행 속도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치매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뇌의 질환이며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4가지 핵심 영양제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D,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E입니다. 이 영양제들은 뇌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인지 활동, 사회적 교류,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시작하세요. 치매 예방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뇌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나눈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영양제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효과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할머니는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아오셨고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이 4가지 영양제를 꾸준히 드신 결과 2년 후 인지 기능이 안정되었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70세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지만 적극적인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과 조기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노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